자, 금요일장에서 주력주 중에 좀 어렵게 흘러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버거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나왔어요. 그 저스템 같은 경우 신규주인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요. 근데 뭐 저점 대비해서 40%가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저점에서부터 편입이 된 거고 그리고 금양이 장중 또 역시 상한가 매수 잔량까지 쌓이면서의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주리달자 선생님께서는 22% 당일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걸어놓은 물량 전량 차익 실현됐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가 있는데 그 토요일날 여의도 강연회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VIP 회원님들은 식사 자리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반기 기준 또 이제 내년 기준 11월 이후 기준 내년 기준 전략을 좀 꾸리도록 하고 금양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넘기고 지금 1조 4천억까지 올라온 종목 이런 기준에서 7월 25, 26일 날에는 뭐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0월 13일과 28일의 상한가는 뭐 충분히 변동성 확장된 국면에서의 흐름이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종목군의 기준. 그리고 이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VOD 드리니까 참조하시고 자료 신청은 문자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리가 60석분이 안 됩니다. 서두르셔야 되고요, 신청을. 그리고 10% 할인 이벤트는 일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 가격으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 할인 이벤트 진행해드리고 시장이 이 추가적인 강세 우리가 원하는 탄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다시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VOD 티몬 쿠팡에서 팔고 있는 VOD를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금양이에요. 문자가 이제 9월 7일 이후에 나간 문자부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14,600원 그리고 15,500원에 라이브 방송에서의 추가 매수자인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을 26,600원 그리고 나서 뭐 18,100원까지 밀렸을 때 재편입의 기준 설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9월 5일, 6일, 7일, 8일 4거래일 동안에 어마어마했죠. 뒷부분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4일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장 역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0월 13일 상한가 들어갔죠. 이날도 역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7일부터 계속해서 18,000원, 19,000원, 2만원 그 사이에 계속 편입을 했어요.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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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19,000원 그리고 나서 28일 날 19,700원, 23,300원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기둥 방에 계시거나 매직 마스터 방에 계시거나 특히 이제 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내가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채우시는 종목은 좀 채우고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금양의 기준에 뭐 신고가 나오는 지점 또 거래가 터지는 지점 또 프로그램 수급이 뭐 지금 100만 주를 훨씬 넘겼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지점에 보통 때 같으면 추가 매수 강도를 무지하게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오전장이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추가 편입을 안 드리고 두 번의 매수 사인만 드렸단 말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15%까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죠. 그게 대략 22,500원 수준. 거기까지 이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을 텐데 좀 하여간에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한가가 24,300원이고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실적주와 정책주를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주력주들은 이제 실적주 위주로 설정을 하고 정책주 기준은 수익 종목 위주로 설정을 하는데 이 정책주 기준에 미국의 정책과 국내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잡아드리고 미국 정책의 기준에서는 친환경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친환경 공화당 정부에서는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이런 쪽으로 설정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친환경 기준의 전기차의 2차 전지 또 신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이제 국내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설정을 해드려요. 자, 그런 기준에서 이제 금양도 2차 전지에 형성이 돼 있죠. 2차 전지 기준에서. 전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2020년도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테슬라의 초강세 흐름에서부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뭐 조정 이렇게 나왔다가 올해 4월경부터 또 탄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변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6월 달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6월 달 시장 무너질 때 단기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도 굉장히 깊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강도 있게 돌렸고 그 시세 흐름이 9월까지 폭발적으로. 그러고 나서 또다시 9월 초순에 훅 밀렸죠. 9월 중순에 CPI 또 발표되고 6월 달도 CPI 그리고 9월 달도 CPI 훅 밀리고 나서 10월 달에 뭐 어마어마한 강세가 2차 전지에서는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양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비중을 그렇게까지 크게 못 들였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조금 무리수를 둬서 10% 드린 거죠. 변동성이 크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잡아 들어갈 수는 없고요. 향후에도 이제 조금 비중 조절은 변동성이 큰 만큼 좀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별로 다 나와 있죠. 9월 5일, 6일, 7일, 8일. 그 앞전에 7월 25일, 26일 상한가, 9월 5일, 6일, 7일, 8일, 그 다음에 13일, 14일, 19일, 20일, 그리고 24일. 그러니까 금양에 대해서 계속 10월 달에도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왔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고, 오늘 약보합에서부터 들어간 겁니다. 7월 25일에 시간 정확히 보세요. 10시 반에 금양 VI 예쁜 공디님이 VVIP 방에서 올려주시고 4시간 있다가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 뭐 충분히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거 좀 이따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8월 4일 기준에서는 이제 압박님께서 금양 차익 실현. 그리고 9월 7일의 기준에서는 피존 선생님께서 금양. 그 피존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9월 5일, 9월 6일 수익을 내신 거고 9월 7일 아침에 올려주신 거고 9월 7일에도 그러니까 9월 5일에 금양이 12% 수준의 폭등 9월 6일에 19%의 폭등 9월 7일에 13%의 추가 폭등 그리고 9월 8일에 26%의 폭등 그러니까 그 부분을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은 이런 금양을 매매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뭐 충분한 수익을 내셨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저렇게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편입 기준을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좀 강도 있게 잡으셨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10% 비중이면은 2년치 회비가 뽑혀 나왔겠죠. 2년치 이상 3년치 회비도 나왔겠다. 그죠? 10% 비중이면. 결론적으로 그날 이후에도 8일날 26%의 폭등 나온 날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금양 17% 수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VOD 강의 공부하고 무장하고 오겠습니다. 연휴에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수익 범위 어마어마하시죠. 9월 14일, 15일 또 10월 13일 상한가에도 또 수익. 상한가 풀려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아빵님께서도 8월 4일 이후에 10월 13일 또 상한가 또 수익. 그리고 10월 14일, 18일. 그리고 10월 28일. 10월 28일은 주린이 달리자님이 상한가 매도 걸어놨는데 차익 실현 됐어요. 22.95. 그리고 사실상 훅 밀렸죠. 훅 밀려서 재편입도 가능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5% 이상은 안 따라 붙으니까 차익 실현 이후에 간망이지만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또 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로 쭉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험 고지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금양의 위험 고지는 지금 실적 PER이 70배예요. 지금 올해 실적 그 누계에 대한 4분기까지에 대한 그 실적 전망치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4천억인데 매출이 작년까지 일단 어찌됐건 2,100억이에요. 순이익은 133억. 그러니까 PER이 이건 뭐 장난이 아니죠. 회사 차원에서 홍보이사라는 분이 직함을 가지고 사회이사인지 뭐 사내이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외부에서 세일즈를 무지하게 하세요. 케이블 TV 나오고 뭐 유튜브 나오고 우리 뭐 이번에 뭐 계약할 거다부터 해서 그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다 필요 없이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변동성이 확장되면 기계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기다 하나 넣어드릴게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방송 원고에서 제가 가져갔거든요. 일단 기본적 분석 이외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제 너무 길어지면 금양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짧고 굵게 해드릴게요. 위치를 여기다 넣어놓고 조금 이따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여기 위치에서 다시 봐야 되겠죠. 요 위치에서부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금양 완성본 PPT를 다시 한번 우리 저기다 올려드릴게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저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 철저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를 죄송한데 다시 바꿀게요. 왜냐면 여기다 바꿔야겠다. 이 종목을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적인 분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저평가가 아니니까 이거 회사 끝내줍니다 라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 회사 끝내줍니다는 심리적인 요인인 거지 실적이 지금 없는데 앞으로 나올 것을 미리 추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주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본다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증권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윤정두가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워크 이론은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량을 들여다봤더니 결론은 저평가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면서 들어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검증받아야 될 게 많아요. 뭐 성장성 이런 부분 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서의 수급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볼린저 밴드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왜 활용을 해서 들여다보냐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요. 이동평균선을 왜 보냐는 거예요. 수급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 상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캔들이 패턴이 떴어요. 상승 패턴이 떴어요. 누군가는 사는구나. 수급. 하락 패턴이 떴어요. 누군가는 파는구나. 캔들의 색깔이 양봉이야. 빨개. 누군가는 어느 지점에서든 시초가 이후에 사는구나. 캔들이 파래.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든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하락이야. 파래. 누군가는 매도를 하는구나. 그죠? 수급이란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을 왜 봐요? 5일선 위에 있어요. 누군가는 강도 있게 단기적으로 사는구나. 그 5일선 위에 있는데 이 5일선이 추세가 위로 우상향이야. 누군가는 계속 사는구나. 우하향이야. 누군가는 계속 파는구나. 거래량은 거래가 실려 있어서 신뢰도가 있구나. 많은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죠? 혼자서 뺑뺑이 돌리는 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것에 대한 응용지표 그 응용지표들이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뭐 또 추세매매 이동평균선 뭐 별의별
그 기준들이 말 그대로 수급을 보기 위한 흐름이다라는 거고, 심리라는 거는 공시 이외의 내용, 공시도 포함이 됩니다. 공시도 포함이 되는데 공시 내용 중에 이제 실적 뭐 이런 부분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니까 내재 가치 부분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보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예를 들면 심리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삼성 SDI의 실적,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돼 있느냐. 반영이.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또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어요.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내재 가치 부분은 아니죠. 내재 가치를 갖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검증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양산할 수 있느냐, 양산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 판매처는 있느냐, 그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의 그 원통형 배터리를 능가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리. 리튬 관련해서 콩고와의 계약이 뭐 진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심리. 그래서 이 수급과 심리는 9대 1로 봅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7대 3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심리라는 거는 그냥 보도자료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나오느냐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형주의 경우는 메이저들, 외국 기관들의 수급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금양도 이제는 시가총액 1조 4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냐 중형주냐 했을 때 대형주 반열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프로그램 쪽이 110만 주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누적 수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지금 금양의 경우는 7월 25일 날 상한가 갔을 때의 내용이, 보도자료 내용이 세 번째로, 우리나라 세 번째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이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심리적으로 자극을 시킨 보도자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정공시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9월 5일 12%, 9월 6일 19%, 9월 7일 13%, 9월 8일 26% 오를 때에도 똑같은 보도자료가 다시 재탕이 돼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명분이 돼서 주가 변동이 나온 거고. 그리고 10월 12일 장 마감 이후의 보도자료,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조회 공시효가 13일 날 나온 거고요. 금양 콩고 리튬 강산 개발 MOU 체결했다. 이 내용의 보도자료. 근데 공정공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죠. 그랬더니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에 뭐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사업성이 있으면 할 거고 사업성이 없어 보이면 안 할 거다. 그냥 우리는 MOU만 체결한 거다. 그 이상 확대해서 가지 말아달라. 근데 어찌됐건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 이게 상한가 가서 15,800원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근데 그 위험고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양을 보시면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300 몇십 %씩 올라와 있는데 없어요. 내용이 8월 이후에도 보시면 전환사채 행사했다는 게 8월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00만 주예요. 800만 주를 4,000원대 행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콩고와의 MOU 체결 보도자료에 대한,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는 정정 내용, 어떤 그 300%씩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 건립해서 이제 자금 들여서 건물 짓고 신규 시설 투자를 짓고 한 내용, 정정 공시고 규모가 좀 커졌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리튬 광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는 산업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겠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하여간에 MOU는 체결했다. 뭐 이 정도.
확정된 게 없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9월 13일 기준에서 마지막 그 전환사채 행사 물량, 그거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4,500원 수준의 행사된 물량이 한 800만 주 됩니다. 그래서 그 800만 주 중에서 상당폭이 사모펀드에서도 물량이 나왔고 상당폭이 개인에게 넘겨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러한 부분들은 아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아시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970만 주짜리 종목이 지금 현재는 5,800만 주 넘겨져 있습니다. 주식수가.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위험고지는 끝났으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지, 또 현재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7월 26일 날 또 25일 날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송도 25일 날 분명히 가져 나왔고 26일에도. 그럼 25일 날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는 1,000억 원의 거래대금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2길의 경우에 또 거래대금 기준이 있죠. 결론적으로 25일 날 편입을 못 하셨더라도, 매매를 못 하시고 또 수익을 못 내셨더라도 26일 날 이후에 충분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보시면은 1,000억의 기준을 잡은 이유가 거래대금 최상위 22종목, 거래대금 상위 22종목에 1,000억 원을 넘긴 종목의 기준이 7월 22일, 이게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23, 일요일이 24, 그다음에 25일이 월요일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금요일 거래가 1,000억 원 이상 종목이 14종목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거래가 터지면 최소 20일 전후에 놓여질 수 있다. 그래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거래 대금이 나와야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고, 변동성이 확장돼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 대금도 없고 변동도 제한적이고 물량도 호가창에 물량이 없는데 매매를 한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예쁜 공대님이 25일 날 10시 반에 이미 금양 VI가 나왔어요. 그리고 4시간 후에 상한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확히 이 자리예요. 6,200원 이 자리. 그리고 요 거래량, 이게 1,000억을 넘기는 기준 거래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7,170원. 그러니까 대략 한 15% 이상 수익이에요. 여기서부터만 따져도. 그러니까 이날은 놓치실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VVIP 회원님들 아니시면은 뭐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실 수 있죠. 근데 그날 그 상한가 이렇게 진입이 되고 상한가 풀리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기준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어떻게 전거래일 기준에 80%, 전일 상한가니까 그 전거래일 기준에 80%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상한가 물량 대비해서 80%면은 대략 얼마? 2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25일날 기준에서. 그러면 26일날 그 거래량이 터졌느냐, 시간별로 2천만 주의 기준에 9시 10분, 9시 반, 10시 그렇게 해서 200만 주, 400만 주, 6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었냐, 그걸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9시 2분인데 벌써 280만 주가 터졌어요. 9시 10분까지 터져야 될 물량이. 그게 5%예요. 5%고 이때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은 3,700분이 안 했어요. 지금은 1조 4천억이지만 3,700억. 그럼 1조 미만짜리 종목은 뭐 거래대금이 최상이면 20%까지 따라붙는다 했으니까, 어찌됐건 그날 또다시 상한가가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두 번째 상한가가 된 거죠. 그죠? 그 상한가 진입하고 이탈 되면 뭐 차익 실현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일, 8월 4일 17%씩 움직임이 나올 때, 17%씩의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때, 그럴 때에 17.68% 그리고 17.87%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랬을 때 압박님은 12% 수익을 내신 거고, 그리고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12%, 19%, 13%,
26% 이렇게 올라왔을 때 피존 선생님께서도 9월 6일 날 수익 내시고 9월 7일 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고, 뭐 충분히 그러니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9월 5일 날 금양 밑에 보시면은 종가 기준 8.6%예요. 그리고 9월 6일 날은 종가 기준 12.9%, 그리고 9월 7일 날은 종가 기준 13%, 그리고 9월 8일 날은 26%까지 올랐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가 달린 거예요, 사실은. 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날 또 오르고 꼬리가 달리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 사실상 누적 수익은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왜? 우리는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받으신 분들 기준에서. 결론은 10% 이상 수익이냐 10% 미만 수익이냐. 그렇게 해서 9월 8일에 26%까지 올라갔다가 저점 편입한 물량 전량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주가 훅 밀려서 1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재설정하지 않는다. 재편입하지 않는다. 왜? 연휴가 껴있는 데다가 연휴가 껴있는 데다가 오후장 너무 늦은 시간이고 조정폭이 깊었고, 결론은요, 이게 연휴 끝나고 16,000원까지 깨집니다. 연휴 끝나고 16,000원대까지 깨져요. 이날 이렇게 된 거예요. 종가는 17,000원대에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초순까지 수익을 잘 냈고, 이게 이제 10월 12일이에요. 말씀드린 이제 MOU 체결할 때 콩고하고 리튬 관련된. 그렇게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 그죠?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간 날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움직임이 났다. 그러니까 13일에 최소 범위 1,500만 주 터지고 양복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500만 주 이상 터지고 상한가 진입하죠. 이게 13일 9시 43분이에요. 개장주 시초가가 17,200원이었단 말이에요. 17,200원에서 눌려서 16,250원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되돌려줄 때 우리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 얼마? 15%.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상이면 얼마?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이 벌써 470만 주란 말이에요. 1,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량 실리고 이제 꼬리 달고 돌리는 그 흐름 속에서의 편입기준. 16,500원 편입기준.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차트. 분봉 차트. 그러니까 분봉에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릴 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없지만 아침에 벌써 이미 다 기본 거래량을 터뜨려 놨습니다. 편입 관점 가능합니다. 라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꼬리 달고 돌릴 때 또 편입 구간 17,400원까지도 가능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저 흐름에서 3분의 1, 2분의 1 꼬리 뭐 돌리고 올린다 뭐 이런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상한가를 찍은 거죠. 12시 59분 18,700원 상한가. 5분봉으로 보시면 상한가 딱 찍자마자 어떻게 돼? 밀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상한가에서 18,700원 상한가에서 결론은 이제 풀리고 끝나요. 상한가가 이제 풀리고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상한가 풀리고 끝났을 때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뭐 다시 들여다보든지 하는 거죠. 그게 17일이에요. 13일 상한가 끝나고 이제 17일날 18,000원, 그죠? 그리고 21일날 또 19,200원, 또 18,900원, 이런 데서 계속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26일날 19,150원. 여기서도 이거 한 장을 뺄게요. 너무 많으니까 다시 빼고 완성본을 이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일날 19,200원, 21일날 18,900원, 요 앞에 걸 좀 빼놓고, 그렇게 해서 18,000원에서 뭐 2만원까지, 예? 19,000원 전후, 그리고 2만원까지 계속 따라붙는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했죠. 26일날도 뭐 2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뺄게요. 하나 지금 뺄게요. 아니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께 교육자료를 나눠드리니까 21일, 26일, 또 26일, 28일, 26일은 하나군요. 21일, 26일, 28일, 오케이. 28일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13일 이후에 17일 18,000원,
그리고 21일 18,900원, 26일 19,150원, 그죠? 그 다음에 28일 19,750원. 그리고 28일 오늘 23,350원. 두 차례 5%씩 편입을 들어가고, 원래로 따지면은 이 정도 범위가 5.44잖아요. 15%까지 따라붙어요. 22,500원 수준까지는 계속 매수입니다. 그 수준까지는 계속 매수로 가져가는데, 안타깝게 오늘 추가 매수는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 물량 가지고 대처의 기준을 잡은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1% 밀리면 차익 실현 기준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9시 38분에 이건 올려드렸죠. 7.77% 28,000원일 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도 1조 이상 종목 최대 10%, 거래대금 최상이면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VA 바로 진입되고 9시 46분 그리고 10시 22분에 2차 VA.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10시 정도까지는 차익 실현보다도 이제 추가 편입을 강도 있게 드리는데, 예? 요게 이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상한가 24,700원을 찍어줬고, 매수 잔량까지 뭐 한 100만 주 채 안 되는 물량이 매수 잔량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절반 차익 실현하십시오. 14,700원이 고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는 그 다음에 찍죠. 25,050원.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밀릴 때 차익 실현 구간, 상한가에서의 차익 실현 구간. 근데 바로 또 상한가로 진입이 돼서 결론적으로 상한가에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누가? 주린이 달리자님 상한가 차익 실현. 우리는 요것도 이제 상한가 차익 실현 기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의 차익 실현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놓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거래량의 80% 2천만 주 이상 터지겠죠. 그러면 결론은 월요일 날 최소 1,500에서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주린열공 선생님 금양 21%의 수익을 또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금양 21% 전량 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수익 범위들을 스스로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해서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다 편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장학형일 때 저런 모양새를 잡아드렸잖아요. 장학형일 때 장학형입니다라고, 중립적인 장학형, 또 여기는 초록 색깔로 해드렸잖아요. 초록 색깔 중립, 거래가 터진 부분의 장학 확인형의 기준점 전체적인 설정 범위, 또 장학형의 기준,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장학 확인형 17일 날까지도, 또 20일 날까지도, 그리고 이 교육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 드린 그 이후의 기준까지도 24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봉의 기준에서 주봉의 기준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주봉, 금양 어디서부터 설정 범위가 잡혀요? 7월부터 잡히죠. 7월부터 빼고 그리고 순환 모멘텀 차트 넣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잘라드린 캔들의 기준에서의 이러한 방송 화면, 이때 공부를 하셨다면 4대 천원 캔들만 보셨다면은, 그렇다면 별거 없어요. 여기서의 상승장악 확인형의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까지, 거기에 확인형의 거래가 터진 매수사인이 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편입 기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니까 추가적인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또다시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우리 이제 삼선 전환도를 놓고 보면서 여기까지 추가적인 범위를 놓고 해석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요 기준에서 처음에 발생된 상승장악 확인형은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중립적인 구간으로 설정을 한다. 일단은 기존 물량에 대해서 뭐 가지고 가시든 차익 실현하시든 다 좋은데, 중립적인 범위에서 이 기준은 설정을 하고
들여다보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터졌을 때 편입 설정 범위 기준, 그리고 또다시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은 요 자락에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꼬리 달고 돌렸더라도 떨어져 내리는 구간에서는 계속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요 밑자락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되죠. 거래량까지 장악형에 다 수반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조금 그 장악 확인형 쪽에서의 흐름이 중립적이었다 할지라도 중립인 거지 차익 실현 그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요 자락이. 그죠? 오늘은 OM에 이제 딱 부딪히면서 주봉단이 거래 대금으로는 뭐 충분히 형성되면서 마감이 되니까 요 그림이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던 위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결론적으로 이제 두신데 지금 뭐 마감 때까지 해서 공방이 쭉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의 136만 주까지의 프로그램 매수 우위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폭락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그죠? 급격히 밀려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뭐 상한가에 또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일봉의 기준이 되는데 일봉 부분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똑같은 기준을. 그래서 캔들 차트를 이렇게까지 많이 또 매수 구간을 이렇게까지 많이 설정을 잡아드리고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런 내용을 이제 설정해드리고 이번 캔들에서는 상승 형태 확인형까지 나와요. 그래서 일봉 보시면 7월부터로 일봉을 이제 쭉 그려드린 거였어요. 아까 보여드린 화면은 7월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린 화면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너무 멀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같이 복합적으로 끊을까요? 8월, 9월, 7월은 7월이고 9월로 이렇게 당길까요? 9월? 오케이. 그래야 좀 더 잘 보이겠죠? 9월의 기준에서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완벽한 상승 형태 확인형은 아니다 할지라도 편형의 기준에서 이제 요 정도 상승 형태 확인형 2만 원 넘기는 고자락이 1차적으로 상승 형태 확인형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고 요 자락 21,6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는 고점 돌파의 기준이 되는 거죠. 21,600원.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은 22,500원이 15%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22,000한 400원 이 정도가 이제 15%대의 기준이 좀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막 편입할 수 있는 자락. 근데 우리는 조금 아쉽게도 개장 초에 두 번의 강력한 매수 사인 드리고 난 이후에 멈추고 차익 실현을 설정했죠. 근데 뭐 VVIP 회원님들은 이미 벌써 보신 것처럼 10월 17일 이후에 계속 19,000원 전후에서부터 그러니까 18,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편입 설정이 계속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서 오늘의 추가적인 강도 있는 매수가 조금 아쉽다 할지라도 아쉬운 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편입의 설정 범위는 요 자락까지가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그 거래 수반은 아시죠? 1,000억 원 이상의 기준점의 설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요 정도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상. 그죠? 거래 수반되고 양봉. 그리고 이제 꼬리 달리거나 이길 음봉으로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범위. 여기도 사실상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달리고 내려갈 때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꼬리가 달린 부분이 결론은 뭐가 돼요? 사실상은 이게 여기가 양봉이었겠죠. 올라갈 때 양봉. 그래서 요 양봉의 수준이 여기까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 나머지가 이제 중립이고 그리고 여기서 변형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캔들 패턴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가까운 패턴이 나와준 거죠. 중립적인 부분에 이런 구간이 있었고 중립 구간이 그리고
요자락에서는 명확히 이제 하락 구간 설정이 잡히는 거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매직 시그널의 하향 부분에서 그죠? 여기까지가 정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방이 잡혀 있으니까 중립.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요자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방이 계속 낮춰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차익 실현의 범위.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거니까 스스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옳죠.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일봉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월봉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좀 이따 뭐 일주 월봉 한꺼번에 놓고 보고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정도 보시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상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의 그 붐을 가지고 그 부분에 힘입어서 이러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이 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자르기나 해놓을까요?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거래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바닥 인식 잡히는 요 구간을 뭐 5,000원 수준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5,000원 수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15,700원인데 16,000원? 요 정도로 잡을까요? 설정을 16,000원. 그럼 11,000원이잖아요. 그럼 27,000원이 목표 주가 되는 거예요. 갭에 대한 급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래서 단순합니다. 단순 논리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 갭이 발생돼 있고 요 구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요 높이만큼. 퍼센테이지로 하면 월등히 더 높은 갭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어마어마한 흐름이 연출이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들여다 보실 수 있다. 분봉의 기준에서도 짧게 볼까요? 분봉에서 분봉도 사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의미는 없는데 뭐 10분봉 10분봉 기준에서 단 한 번도 뭐 눌리지 않고 쭉쭉쭉 뻗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1%가 아닌 1.5%로 기준을 잡았다면은 편입 물량의 절반 정도는 지금 가지고 계신 기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중립 정도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 뭐 분봉까지만 좀 놓고 보시면 오늘 개장초부터 우린 개장초부터죠.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그런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뭐 개장초부터 발빠르게 매수 강도를 드렸고 명확히는 요 구간까지가 1차적인 매수관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 다음 범위부터는 이제 중립의 설정 범위인데 특히나 이제 그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마지노선 범위가 요 정도로 설정을 하잖아요. 22,400원 정도. 22,400원 정도가 15%까지. 우리는 이제 그러한 범위의 중립은 좀 놓고 봐야 되니까. 그럼 요 기준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띠는 흐름에 따라붙는 거는 요건 이제 중립적으로 개별 기준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도 중립의 기준에서 상한가까지인데 이거는 뭐 우리는 기준점이 20%까지는 안 따라붙는다. 15%까지만 1조 이상짜리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속 횡보죠 지금. 횡보니까 고민스럽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한가의 차익 실현 절반하고 2% 빌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일단은 진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10분봉에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5분봉으로 보면 좀 변동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개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거래대금이 하여간 최상이에요. 최상이라서 이러한 그 흐름 자체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얼마든지 환급성이 나오니까 성향에 따라서는 비중을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일봉이 결론적으로 상승 확인형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된 거고, 그리고 토요일 날 강연에 오시면 뭐 이런 종목 또 선침해를 하든 아니면 당일 터질 때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수익을 잡아내든 그렇게 이제 기준 설정하고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라이브 방송 일요일까지 강연의 기념 이제 10% 할인 이벤트 진행해 드리고, 지금처럼 시장의 추이 추세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이렇게 사은품 교육 교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